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를 촬영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 보험도 알겠고 실손의료비 보험도 알겠고, 근데 배상책임보험 참 내용도 막막하고 약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걸 보상하는지 어떻게 보상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하나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보험 계약은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약관이라는 걸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보험 약관 안에는 어떠한 사고를 보상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보험 계약들이 우리 흔히 가입 많이 하시는 개인보험, 종신보험, 사망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 특별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피해자. 피보험자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피해자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는 걸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죠. 제가 좀 이따가 자동차 보험과 다른 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을 받은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돼 있으니 나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그럼 보험사는 이 사고가 우리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발생을 했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 접수도 안 해주고 배째라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험 약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배상책임보험이 지급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의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보험에서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지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실이 위법해야 되고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피보험자의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요. 또는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에 그런 손해가 이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즉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람을 밀어서 다치게 했는데 다친 사람의 손해는 어떠한 경미한 타박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고 했는데 타박상도 없고 진단받은 것은 암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암과 피보험자의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자, 네 번째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이루어야지만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을 이루게 됩니다. 자,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보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명시가 좀 돼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과 달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를 배상한다고 돼 있고 그 약관 안에는 어떠한 부분을
배상을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으로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사고를 본다면 치료비를 보상하고 사망 시 장례비 얼마를 지급하고 후유장애가 남게 돼서 장애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근데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어떤 행위,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업무상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시설 관리 등에 대한 행위일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떠한 행위가 우연하게 타인에게 신체적, 재물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은 뭘까요? 이것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배상 책임 사고가 났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인 형사합의금, 벌금, 과태료 등이 해당되지는 않고요. 면허나 자격 등과 같은 행정적 책임도 이 보험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개인 보험으로는 대표적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즉 기업이나 어떤 사업주가 자기 업종에 맞게 각각의 특약을 설정을 해서 드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요양보호사, 약사와 같이 전문인이 가입해야 되는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또한 우리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산재 사고를 당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나서도 그 이상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재해보험, 또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배상책임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원자력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상책임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행위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만 이 배상책임보험은 가동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말 많은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상품도 존재하는데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만 보상한다는 말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보험 약관에 어떤 부분들이 보상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약관 어디를 찾아보셔도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상 배상책임, 즉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우리 법원에서 산정하는 손해배상금 산정처럼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